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사이좋기가 어려운데 817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역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국경 갈등을 벌여온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무력 충돌이 크게 번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군이 먼저 태국 동부 따라주 3곳을 중화기로 공격했고, 이에 맞서 태국 해군도 캄보디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책임을 돌리며 먼저 무력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국경과 접한 태국 7개 주 가운데 6개 주가 교전 상태로 계엄령이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로켓 공격이 난무하는 사이에도 다연장 로켓 공격을 뚫고 배달을 하는 철가방 남성의 영상이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태국에서 배달을 하는 남성인데 전쟁 속에서도 배달만큼은 완수하려는 직업정신이 화제입니다. 지난 25일 SNS에는 교전을 벌이는 태국 동부 수린주 지역 폐쇄회로 TV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24일 오전 10시 11분경 태국과 캄보디아군 간 교전이 시작된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수린주 주민이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화면에는 다연장 로켓 공격으로 추정되는 강한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충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택 앞마당에서는 놀란 개 2마리가 들판으로 달아났고, 화면 가장자리에는 검은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굉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의심할 만한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뚫고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등장했습니다. 배달 상자에는 크고 작은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는 집 앞에 오토바이를 멈추더니 뒤돌아 상황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꺼내 수초간 통화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영상을 공유한 주민은 고객과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멈췄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켓 공격이 시작됐는데도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배달을 해야 한다니 직업정신을 높이 산다. 전쟁이 일어나도 누군가 배달은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은 휴전 협상에 동의했지만 이후 캄보디아군의 반격이 진행되면서 협상은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양국 민간인과 군인 등 33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민간인입니다. 태국에서는 이번 전투로 13만 1000명, 캄보디아에선 3만 7천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태국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들 상당수가 급히 귀국길에 나섰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의 뿌리는 118년 전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1904년 당시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프랑스는 태국 당시 시아망국과 국경조약을 맺으면서 태국 동부와 캄보디아 북부 국경지대에 10세기 무렵 지어진 뿌레아비히어르 사원을 태국 영토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1907년 프랑스가 작성한 국경지도에서 측량 실수로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태국 측은 당시에는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도를 승인했다가 수십 년 뒤 오류를 발견했는데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1954년 캄보디아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하고 나서야 병력을 보내 사원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는 태국군 철수를 요구했고, 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수십 년간 사원 영유권과 관련해 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한 태국 불만은 2008년 캄보디아가 뿌레아비히어르 사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분노한 태국 시위대가 사원 주변에 진입했다가 국경 침입으로 캄보디아 측에 붙잡히자 태국군 병력이 이 지역에 진입, 양국군이 대치한 끝에 총격전 등 소규모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또 두 나라 충돌 여파로 국경지대에 있는 다른 유족들도 영유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2011년에는 양국 분쟁이 본격적인 전투로 다시 폭발했고, 2월에는 교전으로 10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나라의 국경 분쟁으로 이 지역 주민 수만 명이 피란을 가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뿌레아비히어르 사원 주변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경 분쟁은 10여 년간 소강 상태를 지속했는데, 갑자기 지난 5월 사원 근처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소규모 교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어 이달 들어 국경지대에서 일주일 새 2건의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해 태국군 병사 7명이 부상하자 지난 23일 태국은
주 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충돌은 24일 대규모 교전으로 번졌고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태국은 이번 교전에서 작정한 듯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교전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캄보디아와의 무력 충돌 이후 태국 공군이 JAS-39 그리펜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한 가운데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전투기 2대,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전투기가 민가 인근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스웨덴 사브가 제작한 JAS-39 그리펜 전투기를 실전에 처음 투입하며 캄보디아 군사 목표에 대한 두 번째 공습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네이션 타일랜드와 타이 PBS 월드 등에 따르면 이날 작전에는 그리펜 전투기 2대와 미국의 F-16 전투기 2대가 함께 출격해 캄보디아군이 포병과 박격포를 운용 중이던 타무엔 톰사원 인근 목표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번 그리펜 전투기 투입은 동남아 지역 내 전투기 운영 역사에서 첫 실전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전 경험이 부족하던 그리펜의 전투 효용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리라 평가됩니다. 태국군 제2사단이 공습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캡처해 방콕 포스트 공식 X 계정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국경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연기와 화염이 치솟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앞서 24일 단행된 첫 번째 공습작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이용해 태국 동부 민간 지역을 기습 공격했고 이에 따라 태국 민간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 6대를 즉각 출격 준비태세에 돌입시켰으며 이 가운데 한 대가 실제로 캄보디아의 푸마쿠아 지역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 공습은 로이터, AP통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의해 일제히 보도됐으며 로이터는 전투기 출격과 민간인 대피 장면이 담긴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디언은 태국 당국이 외교 단절과 국경 폐쇄까지 단행하며 무력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 국제문제 전략연구소가 로이터에 제공한 최신 집계에 따르면 태국은 총 36만 명의 병력과 57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F-16 전투기 28대, 그리펜 11대 등 총 112대의 작전 가능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다목적 헬기 16대만으로 공군을 운용 중입니다. 전반적인 병력 규모는 12만여 명, 국방 예산은 13억 달러에 불과해 태국에 비해 크게 열세입니다. 특히 해군에서도 태국은 경항공 모함 1척, 호위함 7척, 초계정 등 68척과 해군 병력 7만 명을 운용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초계정 13척, 해군 병력 약 2,8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공중에서 태국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지상방 공망 외에는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양국 합산 총 33명으로 2008년부터 2011년 국경분쟁 당시 주요 교전 희생자 28명을 넘어섰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 격전지인 푸마쿠아 고지 정상에 자국 국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태국군은 첫 공습의 주요 타격 지점인 푸마쿠아 고지를 완전히 장악한 뒤 정상에 자국 국기를 개양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단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태국 정치 전문가 티띠난 퐁수티락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작전은 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의 통제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충돌이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 정상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국은 즉시 만나 휴전과 평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휴전을 압박했으며 8월부터 양국에 각각 3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서한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에 한국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는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F-16이 발진했는데 특히 F-16이 발사한 미사일은 캄보디아군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위력이 엄청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한국산으로 밝혀졌습니다. 태국이 영토권 분쟁 중인 캄보디아에 F-16을 통해 발사한 폭탄은 한국산 KGGB 폭탄이었습니다. 한국의 KGGB는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입니다. 유도 기능이 없는 폭탄에 날개와 유도 장비를 달아 정밀 유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키트인데요.
전투기에서 투하한 뒤 활공하며 나라가 목표물을 타격하며 특히 비행 중에 목표를 바꾸거나 선해 공격도 가능해 산악지형 후면의 숨은 표적도 멀리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의 일반 재래식 폭탄에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를 추가해 정밀 유도가 가능한 첨단 유도 무기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지난 24일 F-16A 전투기로 캄보디아 군 시설물을 타격할 당시 한국산 KGB 유도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항공무장이 해외에서 실전에 투입된 최초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현지 SNS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태국 공군 F-16A 전투기 왼쪽 날개에 KGB가 장착돼 있으며 폭탄 위에는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조롱하는 메시지인 헬로 훈센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번 캄보디아를 타격 작전 시 이스라엘의 리자드3 유도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진을 통해 이스라엘산 유도폭탄과 한국의 유도폭탄이 함께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태국 공군이 사용한 리자드3 유도폭탄의 사거리는 10여 킬로미터 정도지만 한국 KGB의 최대 사거리는 100km 내외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공군은 자체적인 전투기는 없지만 사거리가 50km인 중국산 KS-1C 대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어 태국 공군은 리자드3 유도폭탄보다 사거리가 긴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GB 폭탄을 F-16에 장착한 사진이 공개된 만큼 실전 투입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이미 소수의 KGB를 구매한 태국이 이번 무력 충돌 이후 추가로 KGB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KGB 키트 한 기의 가격은 약 1억 원 내외로 미국 제이담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미국 제이담은 기존 재래식 자유낙하 폭탄에 GPS 및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한 스마트 유도 키트를 의미합니다. 한국 공군은 최소 1200발 이상의 KGB를 운용 중이며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2021년에는 태국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이 구매한 KGB는 약 20기로 추정되며 현재 폴란드와 콜롬비아 등이 KGB의 유력한 추가 수출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KGB를 맛본 캄보디아는 곧바로 휴전 협상에 나섰고 교전 나흘 만에 일단 휴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과 아세안뿐만 아니라 UN,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두 나라의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대화하라고 촉구했고 결국 두 나라는 휴전에 동의하긴 했지만 뿌리 깊은 불신은 여전하고 국경지대의 긴장 역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이 지역에서 다시 교전이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이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수록 K방산에 대한 두 나라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